3,100만 파운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몇 달 만에 감독진을 경질하는데 허공으로 날려버린 돈이다. 그리고 지금 캐릭은 이전 감독들이 실패했던 일을 해내고 있다. 바로 맨유를 다시 챔피언스리그로 이끄는 것이다. 결국 맨유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이름값일까? 아니면 올드 트래포드의 모든 구석과 순결을 이해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맨유가 지난 10여 년간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알렉스 퍼거슨 경이 은퇴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치품이 되었다. 통계적으로도 맨유는 이 기간 동안 챔피언스리그보다 유로파리그에 더 많이 출전했다. 아모림도 해내지 못했다. 데이비드 모예스와 랑닉도 실패했다. 텐하흐 역시 단 한 번만 성공했다. 리그 성적으로 2시즌 연속 탑4에 올려놓은 유일한 감독은 솔샤르였다. 무리뉴도 2번 해냈지만 그중 한 번은 유로파리그 우승 덕분이었다. 즉 유럽 정상급 무대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현대의 맨유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캐릭은 1월 팀이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위기에 빠진 시점에 지휘봉을 잡았다. 당시 7위라는 순위 자체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팀 전체가 자신감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단 12경기 만에 캐릭은 맨유를 탑4 경쟁에서 8점 차의 안정권으로 올려놓았다. 그가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승점을 쌓은 감독은 과르디올라뿐이다. 캐릭은 단순히 승리만 거둔 것이 아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설득력 있게 이겼다. 맨시티, 아스널, 첼시를 꺾으며 지도력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해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임무는 시즌을 마무리하고 맨유를 챔피언스리그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해낸다면 맨유가 그에게 정식 감독 자리를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브라이언 롭스는 캐릭의 가장 큰 장점이 클럽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름값 높은 감독들이 이곳에 왔지만 유니폼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반면 캐릭은 맨유 역사 그 자체의 일부다. 그의 지도 아래 코칭 스태프 역시 이전보다 훨씬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오마르 베라다와 제이슨 윌콕스가 이끄는 구단 수뇌부는 여전히 신중하다. 시즌 종료 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캐릭이 유력 후보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에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 엔리케는 늘 거론되지만 방금 PS과 2030년까지 재계약한 그가 과연 떠날까? 막대한 바이아웃 역시 걸림돌이다. 토마스 투헬과 율리안 나겔스만은 각각 잉글랜드 대표팀과 독일 대표팀 계약에 묶여있다. 다가오는 월드컵도 변수다. 만약 이들이 대표팀을 깊은 라운드까지 이끈다면 맨유의 프리시즌 전체를 놓치게 된다. 이는 아이니오스가 감수하기 어려운 리스크다. 물론 캐릭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소통 방식은 아모림의 개방적인 스타일과 대조되며 언론 대응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약팀 상대로 패배한 경기들은 경기 흐름을 뒤집는 능력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교체 타이밍이 늦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그는 조용히 권위를 세우는 타입이지만 현대 축구 감독들에게 기대되는 강렬한 카리스마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있다. 처음 캐릭의 등장은 아모림 경질 이후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겨졌다. 그런 선택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아이니오스가 세운 체계적인 계획과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맨유가 캐릭에게 배팅해야 한다고 본다. 강팀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은 전술적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캐릭을 유지하면 구단은 더 긴 시간 동안 구조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 또 실패한다면 다시 캐릭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감독 선임 역사를 돌아보면 올드 트래포드의 결정권자들은 자랑할 만한 성적표를 갖고 있지 않다. 텐하흐를 재계약시킨 뒤 몇 달 만에 경질한 것은 값비싼 실수였다. 이어 아모림과
3백 시스템에 대한 도박도 실패로 끝났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캐릭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다. 재정적으로도 이니오스는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가 있다. 이미 감독 교체 과정에서 3,100만 파운드를 날렸다. 또 다른 스타 감독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그 점은 자연스럽게 캐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는 별도의 보상금이 필요 없고 라커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퀸턴 포추는 맨유가 최고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려면 스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카를로 안첼로티를 예로 들었다. 안첼로티는 라커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스타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감독이다. 그의 힘은 복잡한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이 가장 편안하게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캐릭 역시 비슷한 차분함을 지녔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이라는 후광은 없다.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은 단순한 성적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마이클 캐릭의 미래를 가를 최종 시험대다. 맨유가 안정적으로 탑4 안에 시즌을 마친다면 감독 교체 압박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니오스의 신중함도 이해할 수 있다. 짧은 상승세만 보고 너무 빨리 장기 계약을 안겼다가 실패했던 과거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맨유의 현재 과제는 캐릭이냐 슈퍼 감독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새로운 구조에 가장 잘 맞는 안정적인 길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 승점 2점이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확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캐릭의 정식 감독 계약서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맨유처럼 거대한 압력과 상업성을 가진 클럽에서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지, 브랜드 가치, 장기적 지배력에 대한 계산도 존재한다. 과연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캐릭의 자리를 지켜줄까? 아니면 그가 친정팀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 될까? 정답은 올여름에 나온다. 결과가 어떻든 짧은 시간 안에 캐릭이 해낸 일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맨유를 수렁에서 끌어냈고 빅매치에서 팬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으며 때로는 가장 복잡한 문제의 답이 가장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올드 트래포드는 새로운 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이클 캐릭은 그 서막을 훌륭하게 써내려간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유도 해주시고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